한 전 총장 최소한 2월 말 3월까지는 갈 거라고 늘 생각했고. 네네. 뭐 안주하리라고 생각한 정치권 인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들 어렵다, 정치라는 게. 그리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단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할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으면 완주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다 관둘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전혀 생각을 못해서요. 어제 기자회견 공지 10분 전에 나왔고요. 설마 그게 그런 기자회견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그 여러 정당들을 방문하고 정의당까지 방문했잖아요, 실제. 네, 그렇죠. 30분 전에 정의당 방문했었습니다.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느라고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는 공사하고 있었대요. 예, 어제 여의도 사무실 계약도 했었고요. 네. 곧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랜선 깔고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대부분 측근들도 몰랐던 거죠. 예, 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부인, 예. 그리고 반기호 씨가 예. 같은 날 관뒀단 말이죠. 사퇴, 회사를. 본인이 고문으로 있던 회사를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금 대선 불출마하니까 너도 관둬해서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족은 미리 알았다는 거죠. 당연히.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족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 낸 상황이었던 거죠.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성으로는요,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 논평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반기문 전 총장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분석한다는 측면인가요? 그렇죠. 예. 또는 뭐, 사실 이런 대선 후보에 나서면 여러 가지 선택,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택 앞? 이거는, 정치 용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선택을 하라는 압력, 이런 용도로 차용했습시다. 선택압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가족들로부터도 여보 더 이상 하지 마. 형님 그거 꼭 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선택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으로부터 선택압도 있었겠죠. 당연히. 예, 새누리당 쪽이요. 예, 새누리당. 우리한테 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당연히 있었겠죠. 멀뚱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측근 라인이라고 하는 외교 라인의 선택압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선배님, 뭐 등등. 세 번째로는 비박 라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나요? 이제 MB. 예. 그런 라인의 선택압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에 들어와야 돼. 뭐 등등. 외교 라인은 독재자로 가야 됩니다. 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예. 이렇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친박 라인의 대표 선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외교 라인이 득세했다고 볼 수 있죠. 지지율이 있는 보수부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자석처럼 끌어들일 테니까, 그래서 측근들은 외교 라인이 득세하다가 1일 1실수라고 불리는. 예, 1일 1일 구설, 1일 1일 실수. 예. 첫 일주일간의 행보 이후에 급격히 외교 라인들이 힘을 잃고, 이제 MB 라인이 득세를 하여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가는 수순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쪽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어제 포탈의 불출마 선언 기사와 함께 바로 밑에 새누리당의 충청 계열 의원들이 곧 탈당할 것이다. 반기문과 합류하기 위해서 기사 같이 떴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안 그래도 절반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 충청권까지 떨어져 나가고 급격히 새누리당이 가진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경합을 벌이다가 친박의 선택압, 그다음에 외교라인의 선택압, 비박의 선택압. 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친박의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네. 1라운드 탄핵 국면에서 비박이 이겼다면 반기문을 놓고 벌어지는 대선에서에서 첫 번째 라운드는 새누리당에서 왔던 선택압,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택압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번 2라운드는 친박의 승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새누리당이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행. 네네. 황교안 대행이 저는 그전에는 황교안 대행을 통해서 특검의 연장 가능성도 일부 있고 일부 적지만 그리고 특히 헌재 소장의 임명 또 가능성이 그러니까 하지 않을 가능성 할 가능성 말고 한다면은 무조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폭풍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황교안 대행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헌재 소장 임명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번 주자가 아니라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상황,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묶여가지고 같이 몰락하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위험수는 두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1번 주자가 되면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느리는 거예요. 최대한. 본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상승할 정도로 몇 개월간 느려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잘 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합법적으로 헌재 소장 임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헌재 소장 임명할 테니까 8인 체제 기다리라 이거죠. 판결 내리지 말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과정을 물론 인정 안 하겠지만 네네. 절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 달, 두 달도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씨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특검 연장은 황교안 총리의 특검 연장은 날아갔고 그건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그리고 헌재 소장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요. 아수라장이. 그러자면 지금은 당장 불리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기사를 정리해 보십시오.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기사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논란 중. 논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1라운드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몇 라운드가 있을 텐데 대선 과정에서. 1라운드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들이 가한 선택압 때문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이제 황교안밖에 안 남았으니까 황교안이 1번 주자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원래 대선 주자 1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당에서 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막 생기고 자신 있게 나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도 지금 더듬더듬하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여튼 황교안 대행의 다음 행보 대단히 중요하다. 황교안 대행이 이제 바로 2위가 되겠죠. 네, 실제로 어제 JTBC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황교안 총리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니 가장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대선 후보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안철수 전 대표도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네. 반기문 전 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쫙 분산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표를 나눠 가질 텐데 왜 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구도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보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보수 진영과의 후보와도 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연대했을 때 가지는 예를 들어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책임총리 혹은 안철수 대통령, 반기문 책임총리 어쨌든 그런 1+1 전략을 대선 옵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막판에 변수로.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안철수 전 대표는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은 1대1이라고 계속 주장하죠. 그러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무서운 지점은 보수 진영과 연대였는데 그러면 남아야 있는 보수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행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두 분 정도가 유력한 연대 대상인데 두 분 다 그 새누리당 혹은 새누리당 출신이기 때문에 선을 이미 그었단 말이죠. 호남의 정서 때문에. 그래서 손을 잡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정권 연장을 한다고 정권 교체라고 주장하기에는 연대 대상으로는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대선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네요. 큰 변수가 발생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네. 다시 판을 바라봐야 된다. 다음 뉴스를